미래야, 내 말 잘 들어. 너 혼자 이 산을 내려가야 해. 북쪽으로 계속하면 마을이 나와.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사카로 가. 철수가 그곳에 사람을 보낼 거야.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를 여기 둘 수 없어요. 장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게. 너는 그 사이에 도망쳐야 해. 아버지를 믿어. 장호는 딸이 안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산길을 따라 달리던 장호는 갑자기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앞에는 절벽이 있었고 뒤에서는 타나카 가문의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네 혼자였나? 딸은 어디 있지? 한 남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무사히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알아 뭐하게? 장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야쿠자 속으로 뛰어든 아버지. 그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장호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6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내 영숙이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호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부정한 자세.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교외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는 이웃들, 출근을 서두르는 젊은이들. 장호는 이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장호는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 작은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장호는 아내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더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장호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 동안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뭐 할 계획이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장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공원 산책하고 노인정에서 바둑 두고. 은퇴 후 장호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산책, 친구들과의 바둑, 가끔 손자들을 돌보는 것. 누구나 부러워할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장호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벤치, 같은 풍경. 하지만 장호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딸 미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 사는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래는 일본 교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일본 문화를 공부한 후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포켓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장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미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장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과의 통화는 항상 기쁨이었습니다. 미래야, 잘 지내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소리,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장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어였습니다. 장호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미래의 대답이 빨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장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장호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2번, 3번, 4번. 계속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장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문서들, 작은 상자들. 장호는 천천히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는 모습, 팀원들과 함께한 순간들, 모두 1970년대 사진들이었습니다. 장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분증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름, 다양한 국적, 모두 가짜였습니다. 특수임무에 사용했던 위장 신분증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철수의 번호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철수야, 나 장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호, 이게 얼마만이야? 갑자기 웬일이야? 장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나야겠어, 급한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기 어려워. 오늘 만날 수 있어. 철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오후 3시. 북악산 아래 그 찻집에서 만나자. 통화가 끝난 후 장호는 오래된 트렁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금속 물체였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훈장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장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영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장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후에 친구 만나러 나갈 거예요? 저녁 늦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에 의문이 들었지만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장호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북악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70세의 철수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군인 출신의 자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구,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장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장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이 맞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전화가 왔어. 뭔가 이상했어.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안 돼.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나도 최근에 알게 된 정보야. 미래가 결혼한 남자, 타나카 히로시. 그가 누군지 알아? 장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배경은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타나카 가문은 교토 지역 야쿠자야. 히로시는 이인자 타나카 켄지의 아들이야. 장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쿠자, 일본, 조직폭력배. 딸이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가슴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했지? 미래가 알았을 리가 없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거야. 히로시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여. 하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결혼 후 미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가족, 내부 분쟁이 있는 것 같아. 장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떻게 도울 수 있지? 공식적인 방법은 없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힘들어. 국제적인 문제야. 게다가 야쿠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아.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장호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임무를 수행할 때 느꼈던 그 결단력과 집중력. 나 혼자라도 가야겠어. 내 딸을 구해야 해. 철수는 장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함께 했을 때 보았던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야? 우리 나이에? 장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임무다. 내 딸을 구해야 해.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타나카 가문에 대한 모든 정보야. 저택 위치, 경비 시스템, 주요 인물들. 내가 비공식적으로 모을 수 있는 건 다 여기 있어. 장호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전처럼은 못해. 몸이 따라주지 않을 거야.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머리를 쓰면 돼.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라면 아직 몇 가지 트릭은 남아있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 창밖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장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이번에도 도와줘서. 철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장호야, 그리고 미래를 꼭 데려와.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딸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호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필요한 물건들. 아내에게는 오랜 친구가 아파서 일본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영숙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호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꿈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호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영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꼭 가야 해요. 갑자기 이러니 걱정되네요. 장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걱정 마요. 곧 돌아올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장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장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항공권과 호텔 예약 완료. 현지 연락처도 보냈어. 행운을 빌어. 장호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장호는 미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해맑게 웃던 모습, 대학 졸업식 날의 자랑스러운 미소, 결혼식 날의 행복한 표정.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다려라. 미래의 아버지가 갈게. 장호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북파공작원 시절의 그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장호는 서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 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수십 번 임무로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구하기 위한 개인적인 임무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교토 시내의 작은 호텔 주소를 건넸습니다. 철수가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일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번화가, 그리고 점점 고전적인 분위기의 건물들. 교토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장호는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미카미산. 과거 임무 중에 한 번
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장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타나카 가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가문의 역사, 주요 인물들, 사업체 목록, 저택 위치와 도면까지. 철수가 정말 많은 정보를 모아놓았습니다. 타나카 켄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른 살의 남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로시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42의 남자, 아버지보다 더 냉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히로시의 결혼 사진. 미래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택 도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경비 시스템, 출입구, 감시 카메라 위치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장호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요. 노트북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이제 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68세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체력과 기술은 되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호는 호텔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몸의 균형을 잡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움직임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육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의 태극권 후, 장호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과거 몸에 뺀 기술들을 하나씩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숙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친구는 어떤가요? 거짓말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나아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호야, 잘 도착했나? 철수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오랜 파트너의 목소리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정보 고마워. 정말 많이 모았더라. 야쿠자를 상대하는 거야. 준비가 필요해. 그런데 몸은 괜찮아? 장호는 쓰게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극권으로 시작하고 있어.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 대화를 마치고 장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타나카 가문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직접 접촉하기 전에 그들의 일상과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장호는 매일 아침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타나카 가문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고급 요정, 바, 레스토랑,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하며 내부를 살폈습니다. 태극권 덕분에 장호의 몸은 점점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반응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아직 젊은 시절의 실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68세 노인으로서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호텔 방에서는 매일 밤 타나카 가문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사업 구조, 인맥, 약점,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타나카 켄지와 히로시의 일상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장호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북파공작원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관찰력이 예리해졌고 판단력도 빨라졌습니다.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능력,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 모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장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직접 접촉할 시간이었습니다. 타나카 가문이 운영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요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타나카 켄지를 만날 확률이 높았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고 요정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정 입구에서 장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연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부유한 사업가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없이 해왔던 위장 임무.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가 아닌 정장을 입고 암호가 아닌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장호를 맞이했습니다. 공손한 인사와 함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부는
전통적인 일본 스타일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목재, 정교한 장식, 조용한 분위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별실로 안내받은 장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고급 사케를 주문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타나카, 켄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사람이 몇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켄지는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움직임, 표정,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호는 사케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켄지가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행원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장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실수로 부딪히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사과했습니다. 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장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장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켄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장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타나카 켄지 씨이신가요? 소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장호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교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을 모를 수가 없죠. 사실 저는 미래의 아버지입니다. 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의심, 그리고 미묘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히로시의 아내 미래의 아버님이시군요. 대화는 짧게 이어졌습니다. 장호는 딸을 보러 왔다는 단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켄지는 생각보다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 집에 오시지요. 식사를 함께 합시다. 미래도 반가워할 겁니다. 초대를 받은 장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타나카 저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장호는 철수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호는 타나카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양식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장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리스트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저기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예상보다 더 넓고 화려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장호는 보안 시스템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카메라 위치, 센서, 비상구,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넓은 응접실에 도착했습니다. 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히로시였습니다. 미래의 남편, 장호의 사위. 하지만 딸을 괴롭히는 적이기도 했습니다. 장호 씨, 어서 오세요. 이쪽은 제 아들 히로시입니다. 히로시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어디 있나요? 장호가 물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곧 내려올 겁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야. 보고 싶었어. 짧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장호는 딸의 몸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정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일본 요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대화는 주로 켄지와 장호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사업 이야기,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미래와 히로시의 결혼 이야기. 장호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켄지의 차분한 태도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 히로시의 불안정한 기질. 미래의 억지 미소.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장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나카 가문은 다음 주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주요 인물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보안이 평소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켄지는 장호에게 저택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정원, 타실, 미술품, 전시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장호는 모든 공간의 구조를 기억했습니다. 켄지가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장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보안 패널을 확인했습니다. 최신식 시스템이었지만 취약점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장호는 미래와 잠시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켄지와 히로시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미래야, 괜찮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였습니다. 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어. 특히 내가 위험할 때는. 미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두려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대화는 나중에. 조심하세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장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딸을 구해낼 것입니다. 저녁이 끝나고 장호는 저택을 떠났습니다. 켄지와 히로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감사와 존경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장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토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본 공포, 그녀의 떨리는 손, 강제된 미소,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온 장호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타나카 저택의 구조를 그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재현했습니다. 출입구, 창문, 계단, 복도, 특히 미래의 방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정보 수집 단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행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해. 미래는 정말 위험해. 눈빛에서 봤어. 철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 장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토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있어. 다음 주에 타나카 가문에 큰 행사가 있어. 그때 모두가 바쁠 거야. 그때가 기회일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장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임무들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모든 경험이 지금 필요했습니다. 장호는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그는 북한의 최고 공작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고 항상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 딸을 구하는 것. 기다려라. 미래야, 아버지가 반드시 구해줄게. 장호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노인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인한 전사의 영혼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는 이제 귀환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해 타나카 저택 방문 이후 장호는 딸과 제대로 대화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눈빛에서 본 두려움, 그 떨리는 손길,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은 감시 카메라로 가득했고 미래는 항상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장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래야? 아버지, 내일 오전 11시에 기온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이지. 꼭 갈게.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장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다음 날 아침, 장호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북파공작원 시절 익힌 기술이 다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것은 10시 45분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창가 자리, 출구가 보이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정확히 11시, 미래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호를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포옹을 나눴습니다. 미래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미래는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장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미래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히로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고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는 듯했습니다. 결혼 후에 모든 게 변했어요. 히로 씨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죠. 그는 타나카 가문의 일원이었어요. 야쿠자였죠. 장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딸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무서운 일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불법 거래, 협박, 폭력. 미래는 소매를 천천히 걷었습니다. 팔에는 보라색 멍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장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히로시가 그랬니?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죠. 특히 술을 마시면 아버지, 전 너무 무서워요. 장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니? 왜 도망치지 않았어?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못해요. 그들은 저를 항상 감시해요. 휴대폰, 이메일, 모든 것을. 오늘도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래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타나카 가문의 비밀들, 국제적인 불법 거래 정보가 담긴 USB를 발견했어요. 그걸 복사했죠. 장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가정 폭력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USB는 어디 있니?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들이 알면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호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우리 함께 여기서 빠져나가자. 미래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떡해요? 그들은 너무 강해요. 경비도 삼엄하고. 장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걱정 마. 계획이 있어. 카페를 나와 잠시 공원을 걸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장호는 구출 작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녁 타나카 가문의 행사가 있을 거야. 그때가 기회야. 모두가 바쁠 테니까. 미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장호는
미래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장호는 즉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철수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미래가 학대받고 있어. 그리고 타나카 가문의 불법 거래 증거도 가지고 있어. 철수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군. 공식적인 도움은 어려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어. 일본 쪽 연락처를 몇 개 알려줄게. 위급할 때 연락해. 통화를 마친 후 장호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타나카 저택의 구조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출입구, 감시 카메라, 경비원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장비들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 자물쇠 따는 도구, 위치 추적기, 과거 임무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옷을 꺼냈습니다.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편안한 옷이었습니다. 작전에 적합한 복장이었습니다. 장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노인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결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지막 임무다. 중얼거리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타나카 저택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경비는 평소보다 더 삼엄했습니다. 장호는 저택 뒤편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특수 장비로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행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임무 전에 그 긴장감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가를 위한 임무가 아닌 딸을 위한 임무였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경비원들의 주의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과거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원을 지나 저택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미래와 약속한 지점이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멀리서 행사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연회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미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미래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긴 듯 했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장호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USB는 가지고 있니?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걸이 안에 숨겨두었다고 손짓으로 알렸습니다.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똑한 딸이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미리 계획한 탈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코너를 돌았을 때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장호는 몸을 숙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반사신경이 살아났습니다. 경비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장호의 손이 경비원의 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경비원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호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후원으로 나가는 작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돌아보니 히로시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짧은 칼이었습니다. 장호는 미래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보호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떠날 거야. 장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히로시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노인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는 제 아내입니다.
여기 남아야 해요. 히로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칼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미래가 장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 북파공작원 시절에 그 눈빛이었습니다. 히로시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장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장호의 움직임은 더 빨랐습니다.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히로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눌렀습니다. 히로시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놀란 표정의 히로시. 장호는 그대로 히로시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로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손 내려 내 딸에게서. 장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말과 동시에 히로시의 복부에 강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히로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미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장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둘은 빠르게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히로시의 비명이 다른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담장을 넘을 만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 미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에 따랐습니다. 장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장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8세의 몸으로 딸을 업고 담장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힘과 민첩함으로 장호는 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처 나무를 이용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담장 위에 도달했습니다. 뒤에서 경비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장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담장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내려놓고 함께 달렸습니다. 저택에서 멀어질수록 안도감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미리 준비해둔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재빨리 차에 올랐습니다. 장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타나카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딸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어. 특히 내가 위험할 때는. 차는 교토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알려준 안전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목걸이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타나카 가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사용할 거야. 철수가 도와줄 거야. 이 증거로 타나카 가문을 끝낼 수 있을 거야. 미래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장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고 장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킬 것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교토 외곽의 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 안. 미래와 장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간간히 차창을 비추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했습니다. 장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철수가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뒀어. 타나카 가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야. 차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산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산장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장호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미래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이 든 일본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다나카 씨, 장호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의 오랜 일본 연락책이었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장 내부는 소박했지만 편안했습니다. 난로에서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머물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다나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랜 세월 위험한 상황을 다뤄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미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장호는 창가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산 아래로 교토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목걸이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장치였지만 타나카 가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장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타나카 가문의 불법 거래, 돈 세탁, 정치인 매수. 모두요. 장호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로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했니?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히로시가 술에 취했을 때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암호도 풀려 있었죠. 직감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는 걸 알았어요.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래는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나카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셋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장호는 USB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타나카 가문은 단순한 야쿠자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무기밀매, 마약거래, 인신매매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장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본 당국과 국제 기관의 임명으로 제공할 거야. 철수의 도움을 받아서 타나카 가문은 끝날 거야. 미래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장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런 분이셨다니 몰랐어요. 미래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장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딸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오래전 이야기일 뿐이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지. 하지만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저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장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호는 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USB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전송했습니다. 철수는 이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적절한 기관에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심해. 장호야. 타나카 가문은 이미 너희를 찾고 있을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장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는 곧 일본을 떠날 거야. 미래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갈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장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여러 대의 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타나카 가문이었습니다. 미래야, 타나카 씨, 그들이 왔어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나카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벽장 문을 열고 비상 탈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산 뒤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빨리 가십시오. 장호는
망설였습니다. 다나카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미래의 손을 잡고 탈출구로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 씨. 조심하세요. 다나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임무 끝에 마지막을 앞둔 전사의 표정이었습니다. 장호와 미래는 어두운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차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나카 켄지가 모든 부하를 동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미래는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장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길을 인도했습니다. 계속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덤불에 가려져 있어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둘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래는 숨이 가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장호도 68세의 몸으로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나카 가문의 부하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미래를 동굴 안쪽으로 더 깊이 인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를 비추었습니다. 장호의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발견된 것일까? 불빛이 잠시 머물다가 지나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호는 결심했습니다. 미래를 안전하게 보내고 자신이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미래야. 내 말 잘 들어. 너 혼자 이 산을 내려가야 해. 북쪽으로 계속하면 마을이 나와.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사카로 가. 철수가 그곳에 사람을 보낼 거야.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를 여기 둘 수 없어요. 장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게. 너는 그 사이에 도망쳐야 해. 미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젓고 또 저었습니다. 하지만 장호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가. 미래의 아버지를 믿어.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미래는 눈물을 머금고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장호는 그녀가 안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며 타나카 가문의 부하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장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장호를 쫓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달리던 장호는 갑자기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앞에는 절벽이 있었고 뒤에서는 타나카 가문의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특수 무술 자세였습니다. 부하들이 도착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장호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장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인네 혼자였나? 딸은 어디 있지? 한 남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무사히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알아 뭐하게. 장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내면에서는 과거의 전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북파공작원으로서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장호는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하고 정확한 지점을 가격했습니다. 부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른 부하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의 실력에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장호는 최대한 몸을 아끼며 방어와 공격을 번갈아 했습니다. 1명, 2명 쓰러뜨렸지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하와 싸우던 중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호가 돌아보니 타나카 켄지가 서 있었습니다. 70살의 남자였지만 여전히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당신의 나이에 이 정도 실력이라니. 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호는 숨을 고르며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노인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내 딸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장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켄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전에 당신이 죽겠군요. 켄지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장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미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적어도 딸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갑자기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도 들렸습니다. 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체포한다! 확성기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헬리콥터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갈 길을 찾는 듯 했습니다. 장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노인의 육체적 충돌이었습니다. 켄지가 들고 있던 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장호는 켄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제 끝이야. 장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켄지의 눈에는 패배의 색이 드리워졌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국제경찰과 일본 경찰의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철수가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USB의 정보가 이미 전달되었고 타나카 가문에 대한 체포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켄지와 남은 부하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장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경찰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에서는 미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호를 발견하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품에 안겨 장호는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임무가 끝났습니다. 딸을 구했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아파트. 장호는 베란다에 서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미래는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영숙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의 비밀이 이제야 풀린 것이었습니다. 차 드세요. 미래가 따뜻한 차를 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장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장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용기를 냈어. USB를 복사한 것도 너였고 도움을 청한 것도 너였어. 미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거기서 평생 갇혀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장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값진 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딸에게 영웅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가 받은 어떤 훈장보다도 더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장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호야, 좋은 소식이야. 타나카 켄지와 히로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그리고 타나카 가문의 모든 불법 활동도 밝혀졌어.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장호는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미래가 옆에 와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도 거짓말도 없는 진정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게 북한에서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거죠? 장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선택의 순간들도. 그래. 들려줄게.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의 이야기야. 지금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지. 미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장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장호는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위험한 임무도 영웅적인 행동도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감사합니다. 장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과 미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장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 평화, 모든 것에. 영숙은 장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비밀도 없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호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훈련받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유를 꿈꿨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이제 정말 은퇴해도 될 것 같아요. 장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쉬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은퇴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헌신적인 남편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노전사의 편안한 휴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에 대한 부성애가 절절히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